돈을 벌려면은 대학교 나와서는 안 되고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 생각을 하다가 알게 된 그 친구의 남자친구였죠. 네. 그 사람이 목공 학교에 나와서 네.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어떠냐.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힘들다고. 근데 저는 몸이 힘든 것보다 일단은 돈 버는 게 우선이었으니까. 저 한국에서 노가다를 좀 해봤거든요. 그 학교를 가게 된 거죠. 그걸 한다고 했을 때 와이프도 걱정을 많이 했죠. 힘들고 부모님도 왜 굳이 그걸 해야겠냐. 그 목공에 대한 인식도 한국분 사이에서는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 1년짜리 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바로 취직을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 학교 프로그램에 써 있었어요. 소개시켜 주는 것까지. 그거를 믿고 간 거죠, 사실. 취업사관학교다? 네네. 예. 근데 손 뻥이었어요, 뻥. 사실은 리스트만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보고 알아서 연락해보라고. 네. 이메일로 이력서를 냈어요. 한 20군데 했는데 한 군데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에서 한 며칠 놀다가 나가 돌아다녔죠. 네. 공사장을 진짜 돌아다닌 거예요. 일 좀 시켜달라. 처음에는 그냥 발런티어 공사로 한번 써봐라. 그리고 한 일주일 일하고 마음에 들면 취직시켜달라. 이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일하고 그냥 돈도 안 받고 끝난 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 취직을 했는데 한국에서 군대에 제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장이 그거를 신기하게 본 거예요. 코리안 아미 막 그러면서 뭐 이래봐라 하고 취직이 된 거예요. 그때 최저임금이었죠. 그 학교를 1년 과정을 마쳤으면은 한 18불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그랬어요. 교수가. 한 16,000원 되겠죠? 근데 10불 받고 일을 시작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캐나다에서 왔고요. 네. 만으로 34살이더라고요. 캐나다에 간 지는 지금 12년, 13년 되나? 네. 2007년도에 갔고요. 거기서 집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으신 거예요, 혼자서? 네네. 처음에 여기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무슨 과를요? 멀티미디어과를. 멀티미디어과요? 네, 전기전자. 일단 건축과는 아니네요. 전기전자 멀티미디어과. 네.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학교 가야 되니까 무슨 과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학교 갔는데 근데 군대 갔다가 군대에서 통역병, 어학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외에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하는 방식이 틀리더라고요. 원래 전에는 진짜 영어를 공부를 진짜 안 했어요. 네. 고등학교 때인가 우열반으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영어가. 열반으로 간 거예요. 영어 못하는 반으로. 영어는 난 절대 안 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군대에서 그 통역병과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해외에. 어디든 한번 경험 삼아 나가보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알아본 데가 호주, 캐나다, 미국 그 세 군데밖에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군대에서의 경험이 좋은 작용을 한 간만에 케이스가 나왔어요, 지금. 아, 그래요? 군대 안 가 있으면 해외에 갈 생각 안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느끼고 나서부터 영어 공부를 막 시작했죠. 네. 너무 시간이 답답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영어 공부하고 제대하자마자 바로 나가게 된 거죠. 어학연수 영어 공부하러 나간 거예요. 학교는 졸업한 상태였나요? 아니요, 휴학하고 한남대라고 지방 대전에 있는 대전에 한남대. 있는 거? 네네. 네. 사실 그것도 제 성적으로는 못 갈 대학이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 네.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다 미달로 들어갔어요. 잠깐, 고등학교 미달은 뭐예요? 아, 그때 시험 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거였어요. 제 성적으로는 담임선생님이 안 된다고. 근데 집에서 가까우니까 제가 써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 연도에 우연히 미달이 된 거예요. 제 동생은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는데도 저도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도 못 갔어요. 대학교도 제 성적으로는 안 됐는데 한번 써보자.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사실 대학 갈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근데 또 대학교가 미달이 되더라고요. 학교 몇 학년까지 다니신 거예요? 2학년 마치고 군대 간 거죠. 그러면 돌아와서 3학년 복학해야 되는데 복학을 안 한 거예요? 안 돌아왔어요. 나는 이제 한 1년 여학연수 가겠다 하고 캐나다로 떠난 거죠. 그 나라는 왜 캐나다로 정한 거예요? 막 알아보는데 호주는 그러니까 짧은 지식인 거죠. 파충류가 많다고. 뭐 뱀이랑 도마뱀. 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 거기는 못 살 것 같다. 미국을 가려고 봤더니 미국에는 인종차별, 막 총도 쏜다 그러고 좀 무섭고 그래서 캐나다 보니까는 평화롭대요. 네. 그래서 캐나다를 알아봤는데 아는 도시가 딱 2개밖에 없었어요. 밴쿠버, 토론토. 근데 그 도시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거긴 이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 없는 데를 최대한 가자. 어떻게 또 군대 선임이 연락이 됐어요. 캐나다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 했더니 나나이모라는 거예요. 밴쿠버 바로 옆에 있는 섬이에요. 거기 가려고 봤더니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았던 거죠. 어학연수로 간 거예요? 네네. 생각보다 학비가 되게 비쌌어요. 5,000불 했어요, 한 학기에. 영어만 하는데. 영어 수업만 듣는데 한 600만 원 정도 하는 거네요? 네네. 그게 한 12년 전이니까. 근데 영어 실력은 또 늘지도 않고 되게 답답했죠.
원래 1년을 계획하고 했는데 영어 실력이 안 늘다 보니까는 그 과정을 다 못 마치고 카펜터 목공 학교로 옮겨가게 된 거죠. 영어 ESL 어학연수 과정을 포기하고 ESL을 포기하고 제가 유학 간다 그럴 때 제 네. 친구들도 말렸어요. 네. 한국에서 진짜 열심히 해라. 네. 거기 갔다 와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 네, 갔다 온 친구들이 아니, 안 간 친구가. 안 간 친구들이 어떻게 알고? 지금 되게 부러워해요. 너 그때 간 거 잘한 거다. 근데 거기 목공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엄청 많아요. 4년제 목공 수업을 들으면은 정부에서 주는 전문 목공사 저니맨 카펜터라고 자격증을 줘요. 근데 또 4년제로 들어가신 거예요 또? 아니요, 그거는 못 들어갔어요. 네. 영어 실력이 딸려서. 그래서 제가 들어간 데가 1년이었어요. 1년제예요? 컬리지 사립대학을 가니까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비싸죠. 뭐 그쪽도 학생 수 많이 받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은 또 없어졌어요, 그게. 학교가 없어졌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네. 없어졌겠죠. 그런 코스가 목공뿐만 아니라 간호사, 치위생사 막 그런 코스들이 계속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고 인기 있는 과목들이 계속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래요. 그때 학비가 2만 불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가 1년 코스였는데 아까 4년을 듣고 시험을 봐야지 목공 그 기술자 자격증을 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1학년 과정밖에 없는 거예요. 1학년을 마치고 2, 3, 4학년은 다시 유니버시티로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다니고 편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다른 학교로? 자격증을 따려면. 근데 저는 안 갔죠. 1년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만 수업을 하고 6개월은 나가서 실습 기간이라고 그냥 학교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로 바로 취직을 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처음에 갈 때는 학생 비자로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냥 취직을 해도 돼요? 안 되죠. 그럼 비자를 또 바꾸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그 비자를 줘요. 워킹 비자를. 한 뭐 2년이든 1년이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1년 다니셨잖아요. 그래도 네네.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와이프가 영주권 신청 같이 해줘서 나온 거죠. 잠깐만요. 결혼 언제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보니까 또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네. 유학생들 만나서 네. 와이프를 만나게 됐죠. 네. 와이프는 2007년도에 먼저 와서 학교 나와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배우자분도 캐나다로 유학을 오신 거예요? 네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캐나다로 바로 간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혼자요. 혼자요? 와이프는 인도네시아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 절차 있는 단계였던 거죠. 동반 영주권자가 돼서 그 사이에 결혼을 했죠. 몇 살에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면? 25살에. 진짜 사랑해서? 그렇죠. 위장 뭐 이런 거 아니고? 사실은 근데 캐나다 살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와이프를 만나서 와이프 때문에 캐나다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근데 캐나다에 살 생각이 아니었는데 목공학교는 왜 고르신 거예요? 일단은 영어 ESL 하는 데서 무조건 빨리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돈은 많이 들고 배우는 건 없으니까. 영어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스스로가. 네.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러면은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목공학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결혼을 하고 와이프랑 같이 이제 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서도 ESL을 다니고 있었어요. 아 ESL 하고 있을 때 결혼하셨다고요? 네. 아니 ESL 다니고 있는데 뭘 보고 결혼을 해요? 사랑하니까. 아니,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셨거든요. 어학연수 보내놨더니 거기서 왜 결혼하도록 되고.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여자랑 갑자기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본 적도 없는 여잔데. 네. 네. 사고 치지 말고 일단 들어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대로 들어가면은 우리 결혼 절대 못한다. 그게 되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사실 12월에 와서 3월 달에 와이프를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이 사람 아니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이프한테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죠. 네. 근데 그때 장모님이 온 거예요. 그냥 딸이 잘 사나. 네. 그때 저를 소개해 준 거예요, 와이프가. 네.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장모님이 와이프한테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게 보신 거죠. 저는 학생이니까 어린애 갖고 이렇게 연애하지 말고 너는 지금 결혼할 사람을 만나야지 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랑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냐.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결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밀리면 이제 결혼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드니까. 그렇죠. 너무 좋을 때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결혼을 하자 생각하고 그 아이를 갖게 된 거죠. 양쪽 집안에서 다 반대를 하시니까. 장모님이 일단 그렇게 반대하시고 갔으니까 뭐 저희 집안은 안 봐도 뻔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이부터 만들고 네.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네. 그랬더니 부모님이 아까 얘기했던 뭐 사고 치지 말고 돌아와라. 근데 이미 뭐 사고 쳤는데 사고 쳤습니다. 얘기를 했죠. 또 장장모님 인도네시아에 살고 네. 계셨으니까 그때가 8월 달이었어요. 우리가 일정을 어떻게 잡았냐면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와이프도 일하고 있으니까 네. 한 달을 일정을 잡았어요. 네. 장인장모님 만나서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했죠. 그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네, 초기였죠. 초기. 밝히고? 안 밝혔죠. 네. 저희 부모님한테만 전화로 말씀드리고. 네. 근데 차마 이제 장인장모님한테는 네. 가서 일단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반대를 하셨죠. 그때 얘기를 했죠. 아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죄송했죠.
무릎 꿇고 원래는 안 밝힐 생각인데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쪼꼬 꺼낸 거네요. 어쩔 수 없었죠. 아, 그래서 승낙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8월에 가서 9월에 결혼했어요. 아, 정말요? 네. 결혼지가 어디서 있어요?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2주는 인도네시아에 가 있고 2주는 한국에 가 있자. 네. 그러니까 착착착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 인도네시아 가서 2주 동안 이제 지내면서 친척들한테 막 연락이 막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으로 와서 또 2주 있었잖아요. 네. 그 사이 결혼한 거예요? 네. 신혼여행도 갔다 왔어요, 그 사이에. 청첩장 다 소식 알리고 네. 인도네시아에서 오자마자 바로 상견례를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때서부터는 뭐 웨딩 촬영, 뭐 신혼여행을 결혼하고 갈 시간이 안 됐으니까 네. 캐나다 또 가야 되니까 네. 결혼식 하기 전에 신혼여행 제주도 갔다 오고 사람들 만나고 친척들도 인사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2주 동안 그 한국에서 한 거죠. 그럼 결혼하고 바로 다시 캐나다로 가신 거예요? 네. 와, 빡세다 진짜. 한 달 안에 그렇게 결혼했죠. 3월에 만나서 9월에 결혼했죠. 대박 진짜. 아니 이거 무슨 완전 러브스토리네. 아까 ESL 1년 동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ES가 안 끝나는 상태예요 지금 아직? 네네. 네. 공부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 와이프는 직장 다니고 저는 이제 영어 공부하러 학교 다니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다 미안한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그때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애는 아직 안 낳았는데 가장으로서 책임이라 해야 되나? 나 아직 학생인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영어 실력도 안 늘고. 그러면은 그 1년짜리 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바로 취직을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학교를 졸업을 했어도 실제 현장에 가니까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진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했죠. 학교에서 배운 거 다 잊고 다시 청소부터 말이 안 되니까 개발 회사였는데 단지 개발도 하고 레노베이션도 하고 신축도 하고 그런 걸 하는 회사였어요. 목공 학교 선생님이 사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얘 청소만 시키지 마라. 학교에서 이미 다 배웠다. 근데 제가 그걸 말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걸 보고 하나하나 시켜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타일 붙이는 것부터 시켜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짝 몰딩하고 바깥에 사이딩하고 기초 뼈대도 하고 골조도 하고 그러니까 파운데이션도 하고 프레이밍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진짜 실제로 해보게 된 거죠. 그게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건축 분야가 다양하니까 만약에 석고보드 붙이는 회사 가면은 진짜 평생 동안 석고보드만 붙이는 기술밖에 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운 좋게 다 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 밑바닥부터 시작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그 회사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 회사에 제가 7년인가 8년을 있었어요. 그 회사 다니면서 저는 계속 내가 집 지을 때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와이프랑 같이 저축을 했죠, 열심히. 그 회사에서 7년 다니시고 나올 때는 무슨 이유로 나오신 거예요? 저축을 꾸준히 하고 내가 원하는 금액이 모여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값이라도 만들 수 있겠다. 집을 지으려면은 땅은 네 돈 주고 사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야지 대출이 나온다. 그래서 땅 그것만 막 모으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5년은 더 일을 해야 됐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떤 한국에서 오신 분이 집을 짓고 싶어 한다. 근데 같이 한번 동업을 해보자. 같이 해서 집을 지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같이 짓게 된 거죠. 첫 스타트가 그렇게 집을 짓게 된 거죠. 회사에서 나와서. 네. 그때도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동업은 하면 안 된다. 좋게 안 끝난다. 결국에는 한 집 짓고는 헤어졌어요. 네. 한 집 짓는 그 집은 팔기 위한 집이었어요? 네. 살기 위한 집은 아직도 못 졌어요. 네. 아니 잠깐만 그 집을 짓는데 자본은 그분이 다 됐어요? 3대1로 했어요. 그분이 3? 네. 그러면은 25%는 25%? 그때 했던 그걸 예를 들면은 땅 사는데 얼마 들었어요? 한국 돈으로 대충 하면은 2억 정도? 땅값이? 네. 몇 평 정도의 집을 짓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크게 짓고 싶었어요. 왜냐면 크게 지을수록 집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도 한 8, 90평? 45평짜리 집을 2층짜리로 지어서 한 90평 나오게. 네. 그 땅값은 2억. 네. 집 짓는 데는 얼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일을 했잖아요. 네. 거의 다 한 거예요. 업자들 웬만하면 안 쓰고 그 아저씨랑 같이 일을 했어요. 네. 동업자 분이랑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네. 그 아저씨는 근데 기술이 없으셨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갖다 달라는 거만 그냥 갖다 주고. 네, 대신 그 아저씨는 투자를 더 많이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동업이 성립이 돼서 네. 일을 하게 된 건데 저희 이제 둘이서 할 수 있는 건 진짜 바닥도 깔고 페인트도 칠하고 인건비 줄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줄여가지고 한 3억 5천 대략? 아니 그걸 둘이 지을 수 있어요? 기술자 한 명이랑 보조 아저씨 한 명이랑 둘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90평짜리를? 엄청 고생했죠. 근데 저도 그 아저씨랑 그렇게 한번 하고 네. 좀 이제 사람 고용해서 다음 집은 그렇게 안 했죠. 시간을 일하는 만큼 돈을 받잖아요. 네. 근데 내일이다 보니까는 빨리 끝내야지 내 시간인 거예요. 시간이 그렇죠.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리해서 했죠. 막 주말에도 가서 일하고. 얼마나 걸렸어요? 그 집 짓는데? 보통 1년을 계획을 해요. 땅 사는 것부터 네. 설계하고 허가 들어가고 네. 그게 한 5, 6개월 정도 잡고요. 네. 그리고 건축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잡아요. 그러면은 5억 5천짜리의 집을 얼마에 팔았어요?